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레뷰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이 심플 캘큘레이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디자인 패턴으로 단순 이벤트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자, 이벤트 구조에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왼쪽 상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이벤트 구조라 하면 뭐냐면, 이제 화일 루프 안에 이제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고, 이 이벤트 구조에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주로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이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컨트롤에 뭐 값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것인지, 이제 이런 거를 정의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숫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은 이 부분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숫자 입력 버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튼에서 숫자 버튼이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클리어 버튼까지 사용자가 뭔가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이 루틴이 타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에 해당하는 거를 문자로 변환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shift 레지스터가 있어서 shift 레지스터에 문자 열로 표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시를 할 때 이 연산자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연산자 1이면은 연산자 1의 값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만약에 연산자 2라고 하면은 연산자 2의 값을 디스플레이 해주겠다, 이제 이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 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은,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를 1차원 배열로 만든 다음에 1D 배열 검색을 해서 이 불리언 값이 참이되는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값을 그 문자로 변환해 줍니다. 여기서는 보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0, 1, 2, 3, 4, 5, 6, 7, 8, 9, 10인 거죠. 그래서 이제 10이면은 나는 문자 9를 출력으로 내보내겠다, 이제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숫자를 입력받는 그 버튼에서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동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같은 경우는 연산자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타입의 컨트롤 값이 변경했을 때 동작인데요. 즉, 연산자 선택이라는 거를 값을 바꾸면 이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산자 1의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걸 연산자 2로 바꾸게 되면은 동일한 문자 열을 이용을 해서 값을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값을 클리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클리어 해주겠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왼쪽 하단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을 선택하는 그 컨트롤 값이 변경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자 열에 해당하는 연산자 1과 연산자 2 두 개의 값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칙 연산 선택한 거에 따라서 사칙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럼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 곱하기면 곱하기, 나누기면 나누기를 해서 그 결과를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하단에 같은 경우는 클리어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클리어 버튼 누르면은 다시 이 클리어 버튼 값을 이제 폴스로 바꿔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자 선택은 연산자 1로 하고, 사칙 연산 선택은 대기 상태로 가게 하고, 그 다음 결과 인디케이터는 0으로 해주고, 연산자 1, 2는 빈 문자열로 설정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실제 코딩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론에 대해서 이 정도 마치고요. 실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서 만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3개가 있고 인디케이터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코딩을 시작할게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고요. 넉넉하게 좀 사이즈를 만들고,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건 케이스 구조죠. 자, 이거 지우고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벤트 구조의 일단 속성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왼쪽 상단에 같은 경우는 이벤트 타임아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벤트는 100ms마다 동작을 하게끔 만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실행 버튼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실행 버튼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지 조건을 만든 다음에,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즉 이 패널을 닫을 때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구조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누르시고 나서 이 VI에서 패널 닫기를 할 거냐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널 닫기를 하면은 이 화일 루프는 정지하겠다는 거고, 버림이라는 값에는 제가 참을 넣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코드를 수행을 해볼게요. 자, 수행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X를 누르면 이제 패널 닫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닫았을 때, 자, 이렇게 그냥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버림 값을 자, 펄스로 하고 한번 해볼게요. 펄스로 하고 닫으면 아예 이 VI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자, 다시 이인가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찾아가겠습니다. 실행을 잠깐만요. 열기 보겠습니다. 예, 이거죠. 그래서 저는 버림을 참으로 해서 VI가 종료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고, 자, 여기서 저는 이 숫자 입력 버튼에 더블 클릭 해보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루틴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하시고 나서요. 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는 요 1부터 이 요 클리어까지 이걸 다 눌렀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거고요. 이벤트 처리는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추가를 하시고요. 추가가 하나 됐고, 자, 2번도 추가, 3번도 추가, 4번도 추가, 5번 추가, 6번 추가, 7번 버튼 추가, 8번도 추가, 9 추가, 0 추가, 점도 추가하고 클리어까지. 클리어는 따로 하겠습니다. 클리어는 이따 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숫자 버튼 눌렀을 때, 숫자 버튼과 점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자, 숫자 입력 버튼을 가져오고 여기에 정지 조건을 일단 폴스로 해주고요. 자, 이거를 일단 풀어 해주겠습니다.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로 해서, 자, 풀어볼게요. 테두리 잡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일단 배열로 만들게요. 배열 만들기로 해서 1번, 자,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다 해줘서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6번을 기준으로 해서 해볼게요. 자,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좀 라인은 이게 그래픽 기반 언어다 보니까 와이어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원D 배열 검색을 할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1차원 배열, 원D 배열 검색 해서 이 배열 중에 값이 참이 되는 생성의 상수에서 참이 되는 인덱스 값을 찾을 거고요. 그 인덱스 값에 따라서 저는 이제 케이스 구조를 써서 이 불리언 값을 문자 열로 바꿀 거거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처음에 만들면은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항상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0 같은 경우는 숫자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자열에서 문자 상수를 하나 가져오고 이때는 0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인덱스가 1인 경우는 2죠. 앞에는 1, 그 다음 2.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구조를 추가할 때는 똑같은 포맷으로 만약에 만들겠다 하면은 케이스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복제한 다음에 2인 경우는 3, 그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3인 경우는 4, 그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4인 경우는 하나씩 이제 밀려서 5, 복제 5 다음에는 6, 복제한 다음에 6 다음에는 7, 복제한 다음에 7 다음에는 8, 그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8 다음에는 9, 복제하고 그 다음에 0, 마지막으로 복제했을 때 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고, 자, 여기서 실제 중간중간에 이제 구현한 내용을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났죠? 한번 에러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벤트 구조, 하나의 이벤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죠? 하나 이생 잠시만요. 이벤트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더블 클릭. (1, 2, 3, 4, 5, 6, 7, 8, 9, 0) 이게 좀 이상한데요. 자, 그러면은 이벤트 편집으로 가셔가지고요. 이게 지금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하나를 지울게요. 선택을 하고 제거, 확인. 그래도 에러네요. 오케이. 에러 없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고 버튼 눌러볼게요. 1, 2, 3, 4, 5, 6, 7, 8, 9, 0, 점. 다 맞게 동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연산자 선택값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 값을 이제 클릭할 때마다의 값이 이 연산자 1 또는 연산자 2에 업데이트 되게 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값들이 문자 열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shift 레지스터라는 걸 하나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화일 루프 테두리를 찍고 shift 레지스터 추가하고 처음에 초기값은 빈 문자열 하나 달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문자열 연결을 해서 처음에는 기존 값에 여기에서 입력으로 받은 값을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버튼을 누른 게 계속 쌓이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고
한번 또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버튼 눌러 볼게요. 12. 잠시만요. 이게 저장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 부분을 다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Shift 레지스터를 연결했으면은 여기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 요 가운데 흰색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여기를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게 되면은 디폴트 값으로는 빈 문자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타임아웃일 때, 그러니까 100ms 이내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타임아웃 이 이벤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이때 값을 빈 문자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연결된 문자열에 아까 인디케이터 값이 없었던 거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12.85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확인했고요. 자, 근데 이 문자열 값을 어디에 업데이트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연산자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 선택은 일단 생성의 프로퍼티에 값을 하나 만들고요. 프로퍼티 노드로 하나 값을 만들고 이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케이스 구조 입력으로 하나 만들어 줘서 연산자 1이면 이 값을 연산자 1에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자 2면 이 값을 연산자 2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1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산자 선택 값을 바꾸게 될 때는 이 shift register 값을 다시 빈 문자열로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존에 있는 값이 이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케이스 구조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연산자 선택의 값이 바뀌었을 때 이벤트를 핸들링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뀌게 되면 자, 이때는 빈 문자열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코드를 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여기까지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자 1이잖아요. 그러면 12.5 그 다음에 연산자 2로 바꾸고 65.3 되죠? 자, 이제 제가 원하는 동작은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그 코드를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면 이 코드 크기를 좀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사이즈를 좀 맞춰주시고 정지 조건 좀 앞으로 좀 당겨주고 예, 이렇게 코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자, 됐네요. 자, 됐고 자, 이번에는 이제 4칙 연산을 선택했을 때 실제 연산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4칙 연산 선택을 하고 값이 바뀌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요거는 연결시켜주고 정지 조건은 false로 해주고요. 자, 4칙 연산에서 하는 건 뭐냐? 자,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 값을 하나씩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 1에 해당하는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2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 가져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오고 자, 근데 이거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변화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부동 소수점형이거든요. 소수점 이거를 숫자로 이 함수를 가져와서 자, 이걸로 숫자를 만드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복사해서 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4칙 연산을 할 준비가 다 됐고요. 자, 여기서 케이스 구조를 만들어서
사칙 연산 선택을 어떤 걸 했냐에 따라서 이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자, 숫자 입력, 연산자 1, 연산자 2를 입력으로 주고 케이스, 모든 케이스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서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요 결과값을 이제 0을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 더하기부터 하겠습니다. 더하기는 숫자형 함수에서 더하기 가져오시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좀 이렇게 옵티마이즈 하고요. 자 결과값에 넣어주고, 자 빼기일 때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또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빼주고요. 곱하기일 때는 곱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또 곱해주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상태에서는 값을 디폴트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클리어 버튼 눌렀을 때 이제 값들을 초기화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값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것들로는 연산자 1, 연산자 2 값도 빈 문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를 쓰기로 변경하고 빈 문자를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거 뭐냐, 초기화랑 연산자 선택 값은 연산자 1로 하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에 값을 하신 다음에 자 쓰기 변경하고 생성의 얘는 디폴트 연산자 1로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서 얘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칙 연산 선택도 대기로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노드에 값으로 한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고 생성의 상수에서 대기. 자 그러면 이제 초기화가 되겠고요.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제 클리어 버튼에 값이 바뀌었을 때 내가 핸들링 하겠다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생성의 정지 조건 거짓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값도 자 이렇게 해서 얼라인 좀 맞춰주고요. 얘도 얼라인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자 이 shift 레지스터 값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다 구현을 했고요. 자 일단 자 연산자 1로 간 다음에 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2로 가서 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러면은 15죠. 빼기 5 곱하기 50 나누기 2. 잘 동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버튼 눌렀을 때, 클리어 버튼 눌렀을 때 이 결과값도 0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리어 버튼도 원래 이제 속성은 레치 속성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벤트 구조에서 이제 이벤트 핸들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매뉴얼로 클리어 버튼도 폴스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결과값을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가서 쓰기로 변경하고 초기화는 생성의 0.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 버튼도 폴스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성의 프로퍼티 노트의 값으로 불러와 주시고요. 쓰기로 변경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 이름으로 묻기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에서 하나 상수를 만듭니다. 생성의 상수를 만들고요. 얘를 다시 클리어해서 이름으로 묶을 때 클러스터 타입을 이렇게 선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클리어 값을 생성해 펄스. 자, 이렇게 해줍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초기화 작업이 다 이제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고 클리어 하면은 0이고 다 되겠죠. 근데 뭐 연산자 1이면 89.56, 그 다음에 연산자 2, 32.74,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고, 그 다음 클리어 버튼 눌렀을 때 다 클리어 되고, 클리어 버튼도 이렇게 다시 폴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랩뷰를 이용해서 단순 이벤트 구조를 이용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랩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되게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보다 UI를 꾸미거나 그 다음에 기능을 구현하는 게 되게 직관적이면서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랩뷰를 이용해서 PC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역량을 쌓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